안녕하세요. 독일어 신문 읽어준 남자 독신남입니다. 자국 기업과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날카롭게 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독일 언론들이 독일 배터리 정책에 관해 의미 없는 행동이라고 혹평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독일의 배터리 전략은 구현 단계에 들어가며 조금씩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두고 많은 산업 전문가들은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고 독일 언론들이 지난날 비판을 했었고,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하는 질문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기사는 2019년 기사입니다만, 한국과 그 외 아시아 및 새로 배터리 시장에 뛰어든 유럽이 어떤 식으로 전쟁을 펼치게 될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소개를 잠시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내용은 지난 영상이 너무 길어서 잘라낸 내용을 다시 편집 재구성한 영상입니다. 독일 유력 일간지 디 벨트지는 2019년 2월 6일 그렇기 때문에 독일의 배터리 공장은 의미가 없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던 적이 있었습니다. 매체는 기사 서두 부분에서 독일 연방정부는 독일 배터리 공장에 대한 지원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전하며 이를 통해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축소되는 일자리를 커버하기 원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의구심을 갖고 있고, 지금 독일 정부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고 신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지난 수년 동안 독일은 이런 거대한 비판에도 꾸준히 배터리 전략을 수립해왔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독일의 배터리 전략에 대한 고민은 독일 연방정부 경제부 장관 페터 알트마이어에게 놓인 산업 컨셉 리포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신문은 인공지능을 장착한 자율주행 디지털 플랫폼이 미국에서, 그리고 배터리가 아시아에서 미래 자동차 시장을 지배한다면 독일과 유럽이 이 자동차 분야에서 가져갈 수 있는 부가가치 50% 이상을 잃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가 자동차 산업을 넘어 모든 경제 주체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보고서가 적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배터리 생산에 관한 이 논쟁은 이미 수년 동안 이어져 내려왔다고 기사는 밝히고 있습니다. 신문은 이미 배터리 시장은 아시아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고, 다임러 벤츠사도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짧은 기간이 남아 배터리를 자체 생산 라인을 갖겠다는 노력을 했지만 곧 포기했었다고 밝힙니다. 그만큼 한국과 일본이 쌓아놓은 기술 노하우가 엄청 높다는 것을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배터리 시장에 진입하라는 사회적인 압력은 이미 거세게 진행되고 있다고 신문은 말합니다. 전기자동차로 자동차 시장이 전환되면서 붕괴되는 노동시장의 출구와 대안을 찾아야 하고, 이에 따라 유럽연합은 배터리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압력이 존재하고 있다고 신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즉, 경제 이슈가 정치적으로 이슈되기 시작했다는 점을 꼽고 있는 겁니다. 특히 기사는 많은 지역 정치가들이 배터리 생산 라인 구축과 이에 따른 지원금 정책을 선호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산업 전문가들은 독일과 유럽에 배터리 생산 라인을 설립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비싼 에너지 비용입니다. 생산 라인을 돌리는데 독일은 에너지 비용이 너무 비싸다고 신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외 지역에서 배터리 공장을 운영하는 것이 보다 현명할 수 있다고 기사는 조언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이 이 부수적인 이유보다 독일 내 배터리 생산 성공을 어렵게 보는 것은 한국 등 아시아에 뒤처진 노하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 때문입니다. 신문은 이 노하우의 차이가 엄청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독일의 배터리 시장 진입은 투자에 있어 아주 나쁜 투자라는 사실입니다. 신문은 독일 자동차 업계의 대부로 불리는 독일 듀스부르크 에센 대학 듀데노포 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독일 배터리 국가 보조금 정책과 투자, 그리고 이에 따르는 리스크 등을 고려했을 때 합리적인 기대값을 얻기가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즉, 이성적인 투자 정책이 아니라는 설명이죠. 먼저 독일 듀스부르크 대학의 센터 오토모티브 리서치 CAR은 2030년에 이르면 대략 하나로 가치 200조에 달하는 상당량의 배터리 규모가 2040년에는 400조 정도의 규모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놀라운 숫자에도 실제 배터리 조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는 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듀데노포 교수의 말을 인용 신문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생산에 있어 부가가치 발생 95%는 양극재와 음극재 및 기타 소재에서 발생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독일의 배터리 산업 투자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아니라 하이리스크 로리턴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투자라는 것이 신문의 설명입니다. 신문은 이에 따라 배터리 생산에 투자할 것이 아니라 세계 최대 화학기업인 독일 BASF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소재 생산 및 개발에 주력해야 된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터리 생산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는 것도 큰 의미가 없다고 신문은 독일 정부의 배터리 정책에 대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터리 생산은 자동화된 첨단 장비가 투입되는 산업으로 기사는 생각했던 것보다 노동시장에 커다란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는 점도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뒤데노프 교수는 이에 대해 유럽과 독일은 현실적으로 무언가 기준이 될 수 있는 독일이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독일의 배터리 정책이 허황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독일 입장에서 거대한 투자와 이에 따르는 위험한 리스크 없이 독일의 강점을 통해 배터리 산업의 밸류체인에 들어가 산업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현실적인 충고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진행하고 있는 독일의 배터리 전략의 약점은 독일 입장에서는 바로 투자 규모 대비 수익성이 좋지 않다는 점에 있습니다. 시장에서 아주 공격적이고 어그레시브한 한국 기업들은 이런 독일의 약점을 충분히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독일 배터리 전략이 구현이 되고 양산화까지 갈 수 있을지 알 수는 없지만 만약 안정적인 배터리 양산을 시작한다면 이를 무력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로 또다시 치킨 게임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치킨 게임에 들어가면 아마도 기술력이 독보적이고 흑자 전환에 이미 성공했던 한국 기업들이 유리한 조건일 수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등 치킨 게임으로 시장을 선도해온 대한민국의 경험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자본시장에서 자본을 끌어들이기 가장 좋은 위치라는 점도 작용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독일 배터리 생산 전략의 수익 구조는 왜 한국이 강자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즉 독일에게는 양산기술 극복이라는 거대한 언덕이 앞에 놓여 있기도 하지만 상당 기간 진행될 치킨 게임도 극복해야 하는 재정적인 부담도 가지고 시작하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전쟁들을 이들은 이미 봐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난 영상에서 잠시 언급해드린 것처럼 먼 미래까지 바라보고 뛰어든 독일이라는 점 때문에 독일 업체들은 오늘 내일의 손해도 감내하겠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치밀한 독일의 계획과 산업 경험 그리고 이제까지 깔아놓은 인프라와 네트워크 등 분명 이런 점들은 독일에게 이익이 될 겁니다. 그러나 기사가 인정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 게임은 독일에게도 그리 쉬운 게임이 아닐 겁니다. 참고로 이번 기사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019년 기사인데요. 치킨 게임 양성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어서 오래된 기사여도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몇 개 새로운 소식이 있었고 그 중에 하나가 몇 주 전 발표된 폴크스바겐의 내재화 통합화 전략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 일부 드러난 독일의 숨겨진 카드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번 2019년 기사의 내용의 의미를 파악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얼마 전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앨런 머스크가 독일 베를린을 방문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베를린 근교에는 테슬라의 배터리 생산을 위한 기가 팩토리가 지어지고 있죠. 테슬라는 이를 통해 세계 최대 배터리 생산 라인 구축을 공언한 상태라고 독일 언론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2022년까지 12,000명 그리고 2040년까지 4만 명 이상의 독일 엔지니어들을 고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배터리 공장은 노동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테슬라가 유럽연합으로부터 수조 단위의 보조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독일 자동차의 가장 큰 경쟁업체인 테슬라에게 왜 독일과 유럽은 이 엄청난 돈을 보조금으로 주었을까라는 질문이 언뜻 떠오릅니다. 독일 입장에서는 테슬라의 이번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무엇이든 돕겠다는 의사표현까지 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테슬라의 독일 프로젝트와 보조금 지급에 대해 독일 연방정부 경제부 장관 알트마이어가 그 의미를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물론 이런 부가적인 설명은 워낙 큰 규모의 액수를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독일 경제부 장관 알트마이어는 베를린 생산을 통해 전 세계 30%의 배터리 생산을 이룰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와 노하우의 차이를 좀 더 극복해 갈 수 있다고 알트마이어 경제부 장관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즉 테슬라의 배터리 공장 설립 계획은 이미 애초부터 독일의 배터리 전략에 들어있었습니다. 테슬라는 보조금을 받는 조건으로 일단 배터리 기술과 개발을 유럽으로 가지고 들어와야 합니다. 이에 따라 배터리 연구개발센터가 들어서는 것은 당연합니다. 보조금의 조건이죠. 그리고 이에 대해 지금 독일 정치권 모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페터 알트마이어는 기가 막힌 투자라고 테슬라를 치켜 세웠고 또한 3인당 경제정책 대변인 헬무트 바르텔은 이와 같은 이유로 테슬라의 보조금 지원은 아주 의미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테슬라 입장에서도 나쁠 것이 없다고 일론 머스크는 보고 있는 듯합니다. 독일은 아주 뛰어난 인재가 많고 이런 이유가 독일을 선정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테슬라 베를린 기가팩토리 프로젝트는 독일의 입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몇 가지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 유력 경제 매체 매니저 매거진은 배터리 생산뿐만 아니라 배터리 관련 자원 확보, 소재 가공 및 배터리 생산 리사이클링 등 독일의 배터리 산업 가치 사슬을 커버할 수 있는 프로젝트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테슬라 공장에 들어오게 되면 이를 통해 인력이 배출이 되고 기술이 이전될 수도 있긴 하지만 당장 독일 배터리 기술을 업그레이드 시킬 만큼 독일 산업에게 호재로 작용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독일이 이보다 더 중요하게 봤던 것은 배터리 관련 가치 사슬을 작동시킬 수 있느냐 했던 것이었는데요. 알트마이어 독일 경제부 장관은 이제 테슬라 프로젝트를 통해 배터리 관련 유럽의 가치 사슬 형성은 현실화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만으로 이미 독일은 배터리 산업 관련 경쟁력과 혁신에서 밀려나지 않을 수 있다는 평도 나옵니다. 독일 정부는 아마도 테슬라를 통해 정부 정책에만 존재했던 가치 사슬을 작동시킬 수 있는지 시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를 통해 얻어지는 수많은 경험을 유효하게 활용하게 되겠죠. 독일은 첫 번째 테슬라를 통해 배터리 생산 노하우를 얻을 수가 있고, 두 번째로 교과서 수준에 머물러 있던 배터리 가치 사슬 실증 테스트를 하고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며, 세 번째로 노동시장 안정화라는 이 목표들을 이루었거나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외의 것, 사실 테슬라와 독일 정부가 어떤 협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노출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테슬라도 배터리 자체 생산에 성공하려는 목표가 뚜렷하고 독일도 자동차 업계를 위해 배터리 산업 육성이 절실해 보입니다. 보조금을 주고 테슬라를 끌어들인 것은 상호관계 이익에 부합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생산잔부부터 소재 생산, 납품, 리사이클링 등 세계 최대 배터리 공장에서 얻어지는 각 독일 기업들의 노하우가 엄청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테슬라를 통해 어느 정도까지 양산 기술을 얻어낼 수 있을지도 관건입니다. 그리고 분명 이에 관한 협약이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당연 테슬라는 대략 5조 정도의 돈을 이번 프로젝트에 쏟아부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테슬라 베를린 기가팩토리 프로젝트를 통해 독일은 배터리 관련 아시아 의존도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보라고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독일의 배터리 자립 전략에 중국 업체 CATL도 들어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노하우와 개발 연구를 유럽으로 가지고 오겠다는 의사표현이 없었고, 이로 인해 유럽연합으로부터 지원금 승인을 못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테슬라 베를린 프로젝트를 통해 독일이 얼마나 이득을 얻을 수 있을지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2025년 유럽의 배터리 생산 전략에 시간이 가까이 다가갈수록 독일의 숨겨진 카드가 공개될 것이고, 이에 따라 독일의 전략이 오늘 소개해드린 기사처럼 무모했던 허풍이었는지 아니면 독일 산업이 이제껏 보여준 것처럼 치밀한 계획이었는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기술 개발 속도가 빨라 전 세계가 기술의 평준화에 도다르게 된다면 유럽의 계획처럼 배터리 순환에 있어 디지털 관리 자동화란 기술이 주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과연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한국에 도전장을 낸 독일 배터리 산업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독일어 신문의 관점으로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전하는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이었습니다.